9화 진실의 무게. 대표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또 펼쳐놓고 26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백화점 앞,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진 딸. 온 가족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사설탐정도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표는 그 후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잊으려고 견디려고. 대표님, 결과 나왔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대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표는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도현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26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의 눈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네, 대표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놀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대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단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가 아닌 그저 딸을 찾은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윤 씨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 천천히 가야지. 며칠 후 대표 사무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약속 없으면 돌려보내. 그게 오서윤 씨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대표와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윤 씨 부모님이시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대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잠시 후 서윤의 양부모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시죠.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온 이유는요. 서윤의 양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 말입니다. 대표님 따님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우연히 알았어요. 혈액형도 그렇고 나이도 딱 맞고. 26년 전에 우리가 데려온 게 대표님 따님인 것 같아서요. 양어머니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백화점 앞에서 울고 있던 애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냥 데려왔어요. 대표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불임 부부였거든요. 애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생기질 않아서 그때 마침 그 애를 보니까 하늘이 준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훔쳐온 겁니까?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양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그게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우리도 26년을 키웠잖아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을 해주셔야죠. 26년 동안 키운 양육비라도. 양육비라고 하셨습니까?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납치범이 양육비를 요구하는 겁니까? 납치는 무슨, 우리가 키워준 거예요.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이 그 애 없었으면 대표님도 딸 못 찾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키워놨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10억이면 되겠어요.
26년 치고는 적은 거예요. 10억.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드리죠. 정말요? 양부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뭐야. 양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협박죄는 방금 추가됐고요. 도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가셔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26년 전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갔는지. 이럴 수가. 우리가 키워준 건데. 양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6년을 저런 사람들 손에서 자랐구나. 대표님,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저렇게 이용만 당하고.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찾으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그날 저녁, 서유는 카페에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대표의 차였습니다. 도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윤 씨, 도현 씨,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가웃했지만 차에 탔습니다. 차는 회사가 아닌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대표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서윤이 다가가자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네. 혹시 본인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저를 조사하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쯤 된 여자아이가 분수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26년 전에 잃어버렸죠. 백화점 앞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온 가족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 딸을 찾아왔습니다. 26년 동안 서유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대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제 딸입니다. 서류가 서윤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혈액형, RH-A형. 저와 같습니다. 나이, 출생지,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분들은 당신을 납치한 사람들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거짓말이에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대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그 호칭에 서윤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을 찾았어. 26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단다. 저는 그냥.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혼란,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 그래서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항상 낯설었구나. 대표가 조심스럽게 서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서윤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6년간 쌓인 외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라는 단어에 서윤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하지만 너의 방도 있어. 26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뒀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 서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족을 찾으셨네요.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대표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기억하는 양부모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래. 내가 태어난 집이야. 대표는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26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쓰던 방이야.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 서윤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동화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렸나요? 벽에 그려진 낙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엄마 얼굴이래.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라진 후 2년 뒤에 돌아가셨어. 너를 찾지 못한 충격으로.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대표가 서윤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서윤은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 집이에요? 그래. 너의 진짜 집이야. 이제 집에 온 거야. 서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진짜 집.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이.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